자,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입니다. 참 힘들었죠? 그리고 원래 약속했던 날짜 어겼습니다. 어제 이제 뒤늦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오늘부터 이틀간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후보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르면 오늘, 내일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예정대로라면 모레 정도 나오겠습니다. 자,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평일 여론조사는 오세훈, 무선전화 100%는 안철수에게 유리하다. 뭐 이런 통계가 있어요. 지금 뭐 분석이죠, 이런 게. 아니, 통계가 아니라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평일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약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전화를 잘 받는다. 그러면은 그건 약간 보수 성향이다. 오세훈 후보한테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무선전화 100%는 무선전화는 그래도 좀 젊은 층이 많이 쓴다. 집에 유선전화보다 무선전화가 더 젊은 층이 많이 쓰는 거다. 이거는 뭐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다. 뭐 이런 분석들입니다, 지금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 그동안요. 사실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거의 전문가 수준의 내용까지 소개가 됐어요. 뭐 적합도 조사, 경쟁률 조사 말이 많았는데 반씩 섞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조사 표본,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는요. 평균 한 2,000명 정도 얘기했었는데 3,200명으로 대폭 늘렸죠.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여론조사 최근까지 나온 내용이고요. 여당에서는요. 이런 또 이 단일화 여론조사 합의에 대해서 사퇴왕과 철수왕의 야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두 후보의 이야기 어제 뭐 한마디씩 나왔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늦게 타결돼서 정말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고요. 저희 두 후보 그동안에 몇 차례 만나면서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경쟁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단일화가 되면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한 캠프 한 몸이 돼서 그야말로 서로 도우면서 함께 뛰는 관계로 선거를 치르고 또 서울시까지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그 굳은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누가 이길 거라고? 글쎄요, 제가 이기기를 희망합니다. 어느 후보로 단일화가 되든 마지막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까지 함께 서울의 미래를 그려갈 겁니다.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야권 단일 후보가 선출이 되고 이제 모두 다 한마음으로 여당과 함께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이 교착됐을 때 그쪽에서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협상에 물꼬를 트고 다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고 함께 서로 열심히 힘을 합쳐서 반드시 야권 단일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자고 두 사람이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자, 두 후보 공통점은요. 뭐 본인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망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함께한다. 함께한다. 그리고 최종 후보가 되는 후보 누구든 굉장히 지지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인데요. 언론은요. 꼭 그렇게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결과에 따를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팀 선거 실현될지 주목된다. 여기 이제 물음표를 던진 겁니다. 후보 결정되면 힘을 합쳐 당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5차 범인의 접전.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은근한 기싸움이다. 희생적 양보, 대승적 결단.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협상 과정에서 양당 감정골이 깊어진 걸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날짜 원래 19일까지 내놓기로 했는데 어겼어요, 이거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좀 비난도 좀 오갔거든요. 선거운동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지 전망이 갈리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통상 얘기하죠. 화학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어떤 후보 단일화 이후에 완전히 섞여서 단일화 결정된 이후에 한 몸이 돼서 도와준다. 뭐 이런 건데 이번에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여기 보면 이미 감정의 골. 이게 사람의 일은 이 감정이 생기게 되면 이게 쉽지 않아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양당 간의 감정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과정에서 서울 지역 유권자들이 느낄 감정의 골이 더 커지게 됐을 때가 문제인데 저는 그 직전에 제가 볼 때는 물리적 봉합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그러면은 거고요. 선을 넘어가진 않았다고 보시는 네, 제 거예요? 생각에는요. 아직까지.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가 된 이후에 화합적 결합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 상당히 큰 논란이 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다른 당이 만났다라는 것 하나인데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중도층이 거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어떤 정서에 결합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역으로 따지면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과 같은 결집도를 가지고 투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항상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쪼그라들 거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측면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예.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과정에서요. 근데 이제 적어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큰 정당의 비대위원장인데 예.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안철수 후보에게.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하고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된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예. 또 안철수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또 예를 들면 상황 논쟁이 있었던 거고 이랬을 때 앞으로 선거가 진행될 때 얼마나 조직적으로 서로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두 후보 다 취약점이 분명히 있어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의혹입니다만 내곡동 땅과 관련된 상당히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예. 여당의 악재인 LH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했을 때 그것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조직력, 당세가 약한 상황이고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선거 능력을 잘 보여주지 못했던 측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상황은 여당이 안 타고 봐요. 왜냐하면 LH 문제라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예. 문제를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화학적 결합이 안 됐을 때는 지금 국면 넘어갔을 때 아마 선거 과정에서 일정하게 되면 조정 국면이 왔을 때 그 조정 국면에서 소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 두 당이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여당의 조직력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예. 한 번의 중대한 고민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 이걸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 여론조사는요. 적합도 조사, 경쟁력 조사가 다 섞여 있습니다. 반반씩 섞는 거거든요. 동아일보 기사에 그 여론조사를 미리 지금 언론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좀 잠깐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정리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적합도입니다. 누가 단일 후보로 적합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설문조사죠. 오세훈 34.4, 안철수 34.3 거의 같습니다. 적합도 조사예요 이게. 그리고 그 옆에는 경쟁력 조사입니다. 누가 더 여당 후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가 뭐 이런 거예요. 여당 후보가 겨루는데 경쟁력이 누가 더 있는가 이 부분이죠. 오세훈 39, 안철수 37.3 역시 거의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 굉장히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럴 경우에 제대로 승복하겠는가? 화학적 결합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경선에서 진 후보의 경우는 너무나 아쉬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요. 더더군다나요. 여기 보겠습니다. 가상양자 대결이 나와 있어요.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안철수 이렇게 해봤는데요. 야권 단일 후보는 누가 되든 앞서는 거로 나옵니다. 그럼 이것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오세훈, 안철수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뭔가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 거죠, 지금요. 그래서 화학적 결합에 대한 어떤 의문, 혹시라도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내용이 분석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 내용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요. 국민일보 기사에서는 이 여론조사 자체를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문구 하나에 승패가 갈리는 여론조사. 역대 단일화 때마다 항상 진통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질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합의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합해서 뭐 양쪽에서 원하는 바 다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문구 갖고
이게 어렵다는 거죠, 타협이요. 그리고 방법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언제 물어보냐, 시간도 이게 또 쟁점이 돼요, 항상. 그리고요, 근본적으로는요, 아니,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한다. 이게 여기 보시면 정당 정치에 맞는 것인가? 정당에서 원래 정당 알아서 후보를 정하는 거잖아요. 뭐 당원이 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정당 정치와 과연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이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다 포함이 되잖아요. 역선택 가능성도 있는 거다, 이거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최영철 편집이요. 사실 여론조사라는 거는 오차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 뭐 한 2에서 3%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넓게 보면 4에서 6%까지 오차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는 같다라고 보는 게 원래 통계학적 의미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근소한 차이가 나도 승패를 겨루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만큼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허술하다는 것이죠.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 정당의 그 존재 의무이고 존립 기반이기도 한데 예. 우리나라가 공직 후보자를 그 정당이 경선을 통해서 공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보면서 정당이 굉장히 흔들렸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정당이 공천을 했는데 트럼프라는 희한한 지도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예. 결국에는 정당이 공천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지 못했다는 반성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야권의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잘못하면 트럼프처럼 포퓰리즘 후보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렇다면 이 보수 정당에서 생각이 같은 후보자를 내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정당이란 것은 생각이 같은 사람, 사고가 같은 사람,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인데 여론조사로 뽑는다면 그러한 정당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이 제대로 된 후보자를 뽑아낼 수 있는 문제기 기능도 없고 필터링 기능도 없다는 것을 이번에 보수 야권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절실히 우리 국민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당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러한 여론조사에 기대해서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기울어는 지금 운동장 속에서 워낙 제1야당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예. 바깥의 사람들의 힘을 자꾸만 빌리려고 하는데 예. 그렇다면 그 정당은 위험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정당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당은 앞으로 존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예. 이번 여론조사를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정당 공천 기능을 회복해야 되고 지금 100% 시민 여론조사도 굉장히 문제가 있죠. 당원이 배제돼 있습니다. 예. 당원 없는 정당이 존립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 오세훈 후보나 예. 나경원 후보나 이런 분들을 뽑을 때 첫 번째 경선 때도 당원들이 전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그러면 국민의힘은 당원이 있는 것이냐? 그럼 당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국민의힘이 이번 경선을 끝으로 그리고 이번 4.7 대보선을 끝으로 제대로 된 정당으로서 문제기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거듭나야 된다. 이제는 여론조사 그만하고 정말 정당이 공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제대로 된 정당으로서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앞서 여론조사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그래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적합도 조사죠.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34.4 대 34.3입니다. 0.1%포인트 차이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벌입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만약에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1%포인트 차이입니다. 승자는 높은 쪽이 되겠죠? 그런데 0.1%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계적으로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같다고. 근데 승패는 갈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단일화 과정에서 항상 이 부분이 논쟁이 돼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아까 여론조사, 이 양자 대결 여론조사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기사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앞서 요 위의 내용은 소개해드렸죠. 요 아래로 갑니다.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여기 소개돼 있어요. 자,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는 오세훈, 안철수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숫자상으로 보이시죠? 30.4, 47, 29.9, 45.9. 누가 야권 단일 후보가 돼도 일단 여론조사상으로 앞서는 거 나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여당에서는 굉장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